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여러분들 상담실이 참 많죠. 또 상담 선생님들도 정말 너무 많으시고 상담 선생님들마다 자기만의 좀 방법이 있어요. 이론을 좀 더 중심으로 해서 사례를 보시는 분들,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종종 상담실로 문의를 하시거나 또 저한테 좀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 한번 이거를 영상으로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는 문제 해결 중심 상담을 하고 있어요. 부부 상담과 가족 상담을 굉장히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내담자가 이제 2명 이상이 될 때는 좀 복잡해지는 거는 있어요. 여러 이게 어떤 연결성을 더 많이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상담하고는 조금 더 다른 영역이기는 해요. 부부 상담하고 가족 상담이 많다라는 얘기는 대부분은 뭐냐면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표면적으로 확 드러나는 거예요. 부부 상담실에 가장 많은 거는 어쨌든 외도 케이스가 가장 많죠. 여러분들 생각에 고부 갈등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고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외도 케이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퍼센트가 높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고부 갈등 케이스든 장서 갈등 케이스든 돈 문제가 지금 갑자기 막 발생이 됐다든지 주식 문제 마찬가지고요. 가족 관계에서 어떤 갈등, 지금 당장 내가 완전히 우울증이고 무슨 공황장애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다 당신들만의 또 좋은 방법들이 있으신데 이주은 원장은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느냐라고 문의를 워낙에 많이 받아서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쨌든 해결 중심 상담을 해요. 부부는 일상을 살기 때문에 해결 중심 상담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일단 아이들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쨌든 한 공간에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재결합 케이스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은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서는 그냥 뜬구름 잡는 상담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감 너무 중요해요. 몇 회기가 될 때까지 계속 공감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상담이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기 수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서 그 맥락을 잘 잡고 잘 조합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혼을 하겠다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거든요. 나는 이 사람하고 그만 살고 싶다. 정말 이혼을 하겠다. 어쨌든 그 구성원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상담 의뢰가 되는 거죠. 부부가 함께 문제를 지각하고 인지하고 부부가 함께 오는 경우는 가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고요. 문제 해결 중심은 뭐냐면 어떤 결과물이 사실 조금 드러나야 되겠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습니다. 몇 프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풀려졌어요. 그리고 진짜 부부가 다시 부부 애착과 부부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까지 상담을 하는 저도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겠으나 부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 의지가 정말 있으셔야지 돼요. 상담 이후에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 1번이 내담자 상담 의지예요. 의지가 정말 이 내담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두 사람 중에 상담 의지가 한 분만 계시고 한 분이 상담 의지가 없다. 그러면 상담 의지가 있으신 분만 보는 게 사실은 맞아요. 상담 의지가 없으신 분을 상담실에 그냥 억지로 끌고 오셔서 상담을 한다. 이거는 시간 낭비예요.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냥 한 분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담자의 어떤 경험과 경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그동안 다뤄왔는지 이런 경험 같은 것들이 상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얼만큼 수용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받아들이는지, 저항을 얼만큼 내는지, 이거는 사실 상담의 의지하고 연결이 되겠죠. 저항감은 상담 의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오늘은 상담의 어떤 제 방법, 방향, 어떻게 핵심을 집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맥락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것들로 상담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외도 케이스로 부부가 오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정신 없죠. 지금 이 외도 케이스가 발생이 됐고 언제부터 어떻게 발생이 됐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외도가 발생된 정보만 들어요. 정보. 뭐 압도적으로 남편 외도 케이스가 많이 있으니까 내연녀의 정보만 들어요. 그 사람이 기혼자인지 미혼자인지 이런 어떤 정보,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언제부터 만났고 어느 정도 기간을 지금 유지했는지 정보만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내연녀한테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그거는 여기 우리 부부에 낄 내용이 안 돼요. 일단 우리 부부도 지금 힘든데 이게 무슨 내연녀까지 지금 끌고 들어와서 여기에 더 섞어가지고 뭐 감정을 계속 불러일으킨다. 이거는 회기만 계속 가는 거지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해결 중심 상담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뭐 내담자는 당연히 계속해서 그 내연녀 이야기를 하겠죠. 그 내연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인의 심정이 뭔지에 대한 것을 맥락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건 지금 여기서 제가 다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을 거는 같아요. 어느 지점에서 사실 이 문제들이 풀어질 정도로 이게 해결 중심 상담이 되어져야 되냐 하면은 남편이 미안해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이걸로 지금 마감하는 걸로는 부인의 마음이 절대로 풀어지지 않아요.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 해결 방법이 굉장히 노하우고 굉장히 필수적인 그 내용 부분들인 거예요. 이걸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지금 너무 복잡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부부가 다시 부부 중심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외도 케이스가 발생이 될 정도 수준이면 기존의 부부가 살 적에도 정말 부부 중심이었겠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을 종합적 사고로 다 봐야지 되는 게 이 문제를 정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제가 잠깐 이제 외도 케이스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사실 외도 케이스 같은 경우에 외도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상담실에 오는 그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오기 싫고 자기가 했던 그 과오를 직면한다라는 그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꺼려하시고 마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혼날 것 같은 느낌도 괜히 가지시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저는 경찰이 아니에요. 판사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또 외도의 피해를 본 사람,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내가 지금 너무 상심해 있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마치 저 배우자를 나를 대신해서 원장님이 더 신랄하게 아주 혼을 내줬으면 좋겠고 아주 콕콕콕콕 찝어서 납작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릴 수 있나 그 접점을 잘 찾는 것. 그리고 법원으로 직접 안 가셨잖아요. 법원 가시기 전에 상담실을 들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살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도 오셨을 때에는 살겠다고 왔으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풀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건데 어쨌든 두 분이 살겠다고 오실 정도의 상담 의지가 있으면 이 문제는 분명히 다 풀 수 있어요. 많이 풀었어요. 정말 많이 풀었어요. 너무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을 정말 많이 저는 접했어요. 이제야 우리가 제대로 결혼을 했구나 라고 느끼시는 부부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어떤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바라요. 많은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는 그 원지점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항상 부부가 있어요. 개인 상담의 영역을 계속 이렇게 가다가 보면 마음 길에 원 근본에 대한 거에는 항상 부모님이 계시고 모든 사례가 발생이 되는 그 핵심에는 항상 부부가 있어요. 부부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가족 상담하고 같이 엮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부부는 세상 없어도 남녀 관계거든요. 가족 상담은 혈육 관계 쪽에 훨씬 더 가깝고 부부 상담은 세상 없어도 남녀 관계 문제예요. 이 부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서 뭐가 삐그덕거려 갖고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자녀 끌고 오고 이제 문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균형이 깨지고 막 힘의 논리가 발생이 되고 막 이러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그 안에 부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부부는 남녀 관계로 시작을 하죠. 남녀 관계로 시작하는 이 커플이 국가에다가 혼인신고를 했을 때 국가에서 정식으로 명칭을 내려주는 게 부부예요. 부부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실제 그냥 살고 있는 그런 부부들은 그냥 사실혼 관계라고 하지 정확하게 부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부로 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고 고귀한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당신과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우리가 제일 귀하고 우리가 제일 중요해요. 나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봐야 되는 건 부부가 공동으로 함께 마음을 내야 되는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자녀가 있든 자녀가 없든 하고 상관없고 사실은 또 자녀가 있다고 하면 더더욱이 부부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야 되는 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이거는 절대 넘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부부예요. 사회의 기초 단위예요. 부부에 대한 문제는 특히 해결 중심 상담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유된 상황에서 같이 살기는 하지만 마음이 이미 둘로 갈려진 상태다. 근데 유지만 하고 있다. 이거 지금 기능적인 관계잖아요. 이건 부부관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사는 관계? 이거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정서적 파생력으로 인해서 뭔가 지금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시고 부부가 정말 고귀하고 중요하구나. 부부 정서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분명히 해결 중심 상담을 해야지 되는 거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 자리를 빌어서 더 한번 말씀드리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